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1등이 된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1등을 이제 했으니까 화들짝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공약이 도대체 뭐야? 거래할 수 있는 건 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맞지. 장기 매매 그거 왜 기부에만 의존해? 장기 매매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콩팥 하나 가격 얼마? 와 그래요? 네. 총기 소지? 당연히 허용이지. 유일하게 금지하는 거는 이제 낙태. 삼프로TV 5주년 특별 기획 추억을 소환하다. 우리 또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오늘도 아주 소중한 추억 하나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아르헨티나 오늘은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돈을 가지고 이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이 우리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곳이 이제 아르헨티나였어요. 여기서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세계에서 한 4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그리고 이제 사회 기반 시설 모든 게 완벽하게 같이 잘 보존되어 있는 유럽이나 미국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야, 저 백인 국가고 한때 우리랑 같이 비슷하게 놀던 애가 왜 저렇게 됐지?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럼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떨어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 중남미 국가들이 못 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1953년으로 시계를 되돌려 생각을 해보면 당시 대한민국 GDP가 한 21억 달러 정도로 계산이 돼요. 아르헨티나가 당시 49억 달러? 53년에요? 53년에.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았어요? 이게 이 여러 가지 착오가 좀 있어요. 우리가 되게 뭐 아프리카 최빈국 수준이었다 뭐 이러는데 사실 아니었어요. 하기가 소말리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온 거라고 이제 늘 방송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맨날 그런 얘기하거든요. 네네. 실제로 뭐 계산해 보면 그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치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환산을 해보면 한 60년대까지는 뭐 중남미나 우리랑 비슷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격차가 확 벌어졌죠.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 포클랜드 이제 그게 드디어 나오는군요. 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제 말비나스 전쟁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에서 고문당한 사람들이 한 40만 명. 그리고 이 와중에 한 10만 명 이상이 이제 살해를 이제 당했어요. 이런 일이 이제 그냥 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고문을 자행을 하는데 일부러 임신을 시켜요. 일부러? 예, 일부러 임신을 시킨 다음에 아이들을 출산시킨 다음에 엄마는 살해하고, 이 애들을 이제 그 친정부 성향의 가정에다가 입양을 시킵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여기도. 이 지역은 그래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한 번씩 손을 대봤던 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네덜란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그러다가 한 100년쯤 지나다가 영국인 존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포클랜드라는 이름을 이제 붙입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영국령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이 지역에 그렇게 사람들이 애착은 별로 없다 보니까 1764년에는 또 프랑스인, 또 1765년에서 1770년에는 또 스페인하고 영국이 또 영토 분쟁을 벌여요. 이제 1820년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소유권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영국 해군 그 기동함대가 포클랜드 근처에도 못 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활주로를 못 쓰게 하면 되겠죠. 해야지. 예. 폭격을 해야죠. 근데 폭격기는 영국이 있는데. 그럼 오다 기름 떨어지겠지. 오다 기름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자, 우리는 급유기가 있어. 급유를 해도 모자르는데요. 그럼 급유기를 더 띄워. 급유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번 하면 놀랄 텐데 9번 정도 되면 상당히 능수능란. 거의 뭐 그냥 20년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깜깜한 역사 시기죠. 모든 은행 거래를 중단시킵니다. 그 다음에 인출도 안 돼요. 이렇게 좀 과격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 시기 때 2주간에 5명의 대통령이 이제 갈아치워집니다. 보면은 2주 만에? 예. 누가 대통령 됐다가 나 못하겠어. 너 내려와. 뭐. 아르헨티나 사실 제일 많은 조회수를 기록을 했고 제일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는데 의외였어. 그러니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은 좀 그래도 예측을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좋아하니까. 진짜 의외였어.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했는데 사실 아르헨티나는 제가 꽤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수입 대체 근대화론 뭐 이제 이런 거 왜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사나 이런 사실 이야기들로 되게 많이 했는데 그게 막 300 몇십만씩 나오는 거 보면 대한민국 분들은 다 이 경제 전문가인가?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아르헨티나는 우리랑 제일 극단에 있는 나라잖아요. 일단 지구 반대편에 있고 위치상으로도 대척점. 대척점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잘 갖춘 나라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거기는 다 갖춘 나라인데 자원도 하물며 많아. 메시도 갖고 있지. 메시. 날씨도 좋아. 그렇죠. 메시. 예. 뭐 축구도 잘해. 석유도 나와 가스도 나와 뭐 예, 심지어 공룡도 많이 나와요. 그녀도 예. 예뻐. 솔직히 한우가 맛있다지만 저씨 아우가 엄청 맛있거든. 아 그래요? 아르헨티나. 소가? 아르헨티나 원래 남미 소들 좋죠. 예. 근데 다 잘 되는 나라가 안 돼. 여기에 대해서 저 나라 왜 안 되지? 미스테리아. 다 라는 좋은데. 궁금증을 우리나라 분들이 또 많이 갖고 계신가? 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든 간에 아르헨티나는 뭐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어려운 나라. 이번에 뭐 금리 엄청 올렸던데. 금리를 10몇 뭐 퍼센트 거의 올랐던데. 금리가 100몇 %던데. 기준금리가 사채금리가 아니라 기준금리가. 기준금리가 이제 그렇다는데? 그 118%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프로가 120이면 120이고 100이면 100이지 118은 뭐냐. 아니야 정교하게 잘 조절해야 돼 그거. 미세하게. 그럼 그 이번에 119 하려다가 무슨 스텝이야 조금 낮춘 그거는. 거야 그거. 빅 스텝이야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불쌍한 나라다라는 생각도 사실 참 많이 들죠. 아르헨티나가요? 정치가 다 망해버린 거지 뭐. 그 화려한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그다음에 아린 말로 콩하고 옥수수 쇠고기만 팔아도 네. 국민들 잘 먹고 배부르 사는데?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축구 좋아하고 그 날씨 좋고 와인도 멜로 그렇죠. 아르헨티나에서는 맥도날드에서 그 행사하면은 와인 와인 주잖아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패티가 우리는 뭐 2장 들어가면 인심 크게 쓰는 것처럼 하지만 여기는 이벤트 하면 4장. 아 패티를. 예. 패티 무제한 리필.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이 뭐 인플레이션 맨날 수십 퍼센트 뭐 수백 퍼센트 아직까지 겪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높다 보니까 막상 현지에 가보신 분들이 얼핏 보면 경기는 좋아 보인다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내 돈 가치가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거니까 다 쓰려고 돈 하죠. 받는 순간 오늘 가서 다 먹어줘지든 물건을 사든. 아유, 안 보던 사이에 상당히 과격해지셨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뭔가 식당에 사람 많고, 뭐 매대에는 물건들이 막 쫙쫙 팔려 나가고. TV 같은 것도 시가로 팔고 뭐 이래요? 그렇죠. 가격이 과거보다 10까지. 옛날에 TV 얼마나 요즘? 옛날에 튀르키에서도 그랬잖아요. 아이폰 가격 저기 뭐야 안 달았잖아요 보면은. 오늘은 TV 어떻게 팔아요? 얼마나 해줘요? 오늘 TV 좋아해요? 오늘 TV 뭘 좋아해요? 딱 그거죠 요즘. 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참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아마 못 잡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래요? 왜 물가 왜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쓸 곳은 많은데 그 쓸 곳이 돈은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내가 지출해야 될 건 많은데 집에 돈이 안 들어와. 빌려야지 뭐. 돈 찍어서 쓴다. 그렇죠. 빌리든지 찍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르헨티나는 주로 이제 찍는 걸 선택을 하죠. 예. 그러니까 아니 이제 빌렸지 처음엔 빌리다가 빌리기도 하고 찍기도 하고 외채를 못 갚으니까 찍어. 예. 아니 안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예. 그 팔아다 하면 되잖아요. 팔으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콩, 옥수수, 소고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 아르헨티나는 뭐 파퓰리즘, 뭐 페론주의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다 만족시켜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를테면 내가 콩 뭐 이제 이런 거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 대농이야. 근데 왜 나한테 세금 많이 이렇게 내? 세금 내기 싫다. 세금 내기 싫어. 그럼 너 내지 마. 너 다음번 세금 때 너 내 동네에 있는 애들 다 동원해서 너 떨어뜨릴 거야. 깎아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또 이쪽에 보면 도시 빈민들 뭐 이제 어렵게 사는 서민들 수당 드릴게요. 수당 드릴게요. 공무원들 우리 맨날 이제 박봉이 시달리고 있어. 연금 넉넉하게 드릴게요. 모두에게 약속을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론이 너무 마음이 억울했구나.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충분히 할 만큼 우리는 경제가 튼튼하고 돈이 있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1950년대 아르헨티나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는 정말 순간의 짧은 어떻게 보면 황금 시대를 지내던 그 시대를 이제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줬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왜 지금은 안 해줘? 한번 해주면 또 뒤로 물리기 쉽지 않죠 이거는. 그렇죠. 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뭐 권리인 줄 안다라는 뭐 우리 인터넷 뭐 용어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번 준 거를 뺏는 거는 그렇죠. 안 되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그래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정말 쓴약 한번 먹고
어려워도 이거를 돌파해야 돼. 돌파하면 뭔가 잘 될 거야라는 경험, 믿음 이런 게 있으면 이게 넘어가죠. 아르헨티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랑 비슷하거나 좀 적죠. 한 4,500만? 그거 좀 적은데 내가 볼 때 아르헨티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르헨티나 집단 이주시키는 거야. 5천만 명을. 아르헨티나 사람들 다 한국으로 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한 30년만 살아보라 그래. 재밌겠다. 아르헨티나 완전 개조가 돼가지고 그때 옵션은 우리가 갖는 거야. 우리 여기 있을까 거기 있을까. 아니 한국에 한국 같은 척박한 땅에서 한 10년만 살아보면은 그 나라 금방 부흥하지. 헝그리 정신이 장착된다. 그럼 그게 없어서 그래요 아르헨티나는. 글쎄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가격해. 이제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디폴트를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19세기 때부터 이제 영국, 프랑스 많은 나라 돈 털어먹는데 이제 아주 일가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베어링스 뭐 이런 이제 은행들이 이제 아르헨티나 개발할 때 돈 대줬다가 뛰어먹히고 파산하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나타나가지고 탕감받고 또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IMF나 이런 경제 위기를 겪었을 때 제일 걱정이 이러다가 우리 어디서 돈 못 빌리면은 어떡하지? 그렇죠. 우리는 굶어 죽고 그러면 얼어 정말 죽지. 굶어주고 끝나는 끝장이야. 라는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죠. 근데 아르헨티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 봐야 별 문제 없어. 좀 힘들어도 다시 또 괜찮아져. 쟤네들 쇠고기 필요하고 중국 애들은 우리나라 콩 필요해. 뭐 그런 마인드 하나. 힘들면 그냥 소고기나 먹고 좀 기다리지 뭐. 그렇죠. 그런 마인드들이 좀 이제 있는 거 아닌가. 절실함이 없구나. 예,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 물론 그렇다고 아르헨티나가 아무 시도도 안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했겠지. 예, 뭐 거의 패그제, 뭐 미국 달러 패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정화 시켜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잘 해서 다시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자꾸 돌아가요. 그 모습으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가진 게 많은 나라, 가진 거 많다라고 그러면 정말 요즘에 중국도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목줄을 쥐고 있잖아요. 콩. 네. 예. 전 세계에서 중국이 식량을 거의 자급하는 나라인데 콩은 자급이 절반? 안 되죠.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쌀이나 밀은 90% 이상을 자급하는 나라인데. 중국이. 그래서 중국이 이제 미국 콩을 많이 갖고 오다가 최근에 미국 콩 줄이고 아르헨티나 콩으로. 아르헨티나랑 브라질이랑 왕창 갖고 오고 있죠. 그걸 뭐 돼지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료를 많이 쓰는 돼지 거고. 사료. 대도박.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이제 셰일 가스도 예, 대박이 터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셰일이 많이 묻힌 나라는 중국도 많고 뭐 폴란드도 많고 이제 되게 많지만 아르헨티나 셰일이 미국하고 좀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개발하기가 좀 괜찮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서부 지역에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제 파이프라인도 이제 깔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금수저네 금수저.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가스, 석유 이런 거 수입하느라고 1년에 한 50억 달러 정도 적자를 보는데 에너지 적자를 보는데 이거 제대로 개발하면 기본으로 180억 달러 정도 흑자 볼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만. 또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렇죠. 명분이 생겼네. 우리가 30년만 살면 거기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든 거를 다 갖춘. 그렇다고 얘네들이 국방비에 돈 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 예. 주변에 뭐 브라질이 있긴 하지만 뭐 라이벌이긴 하지만 뭐 큰 나라들끼리 뭐 걔네들은 이제 축구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거의 제조업이었군요. 제조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르헨티나 우리나라랑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우리나라가 1977년부터 이제 중화공업 해서 이제 외채 땡겨가지고 베팅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 아르헨티나 78년부터 본격적으로 중화공업. 했어요? 네. 우리랑 비슷하게 했죠. 근데 첫 번째 이제 공장 완공해서 물건 만들어낼 쯤 돼가지고 이제 제2차 오일 쇼크. 우리도 같이 겪었잖아요. 우리도 같이 겪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그때? 2차 오일 쇼크 때. 1980년대 초반에. 그거 중공업 그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그렇죠. 정리했죠. 합리화 정책을 했죠. 네. 이제 다 어디 남영동 뭐 어디 서빙고동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뭐 도장 찍어. 자동차 회사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일단은 버티고 그다음에 난데없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놈들 나쁜 놈들 100억 달러 내놔.
그래서 일본은 도대체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되는데? 80년대에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자관 니들은 돈을 내야 돼. 아니 50 들어와서 했었어. 받아왔어. 예. 그래가지고 또 난데없이 미국이 또 한국 편을 들어줬죠. 그래 좀 줘라. 예. 그래가지고 난데없이 일본이 이제 그냥 60억 달러 내놨죠. 그래서 60억 달러 가지고 지하철 2호선도 놓고 그렇게 그랬어요? 올림픽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돌파하고 올림픽은 우리한테 뺏겼는데 그렇죠. 돈은 냈어.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3조 호황을 이제 맞이해가지고 돌파를 했던 거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70년대 돈 빌려서 산업화에 나섰던 나라들은 다 망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참 가진 게 많은 이제 그런 나라인데 지금 어렵다 정도였는데 이제 아르헨티나가 어제 오늘 계속 뉴스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올해.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선거 제도가 재밌는 게 첫 번째 예비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1차 선거가 아니고 그냥 나오고 싶은 놈 다 나와. 그래서 여기서 3%인가 1.5%인가 득표를 해야 돼요 예비 선거에서. 이거를 득표해야 이제 본 선거 후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본 선거를 해서 1차 투표 해서 과반수 있으면 대통령. 거기서 안 되면 2차 투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요번에 이제 예비 선거를 한 거예요. 네. 예비 선거를 했는데 정말 뭐 극우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엉뚱한 트럼프 같은 스타일의 이제 후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이제 하원 의원이 이제 누구도 예상을 못했는데 1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딱 2석 있는 아주 군소 정당의 당인데 그래요? 그 당에서 나온 사람이 이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뭐 표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자관 1위 1등이 한 29%, 2위가 야당 연합, 네. 28%, 3등이 집권 여당인데 한 26%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몰빵이냐 그것도 아니고 24개 주에서 16개 주에서 와. 예, 승리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골고루 승리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비에르 밀레이라는 사람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1등을 이제 했으니까 전 세계 많은 나라 특히 이제 이 아르헨티나와 동관계가 많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는 이제 새삼스럽게 화들짝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공약이 도대체 뭐야? 이 아저씨가 새로운 다크호스야. 예.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자유시장 만능주의예요. 시장주의자예요? 시장주의자인데 극단적 시장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뭐라고 하면 정부 지출을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면 인플레이션 잡는다. 정부 지출로 돌아가는 나라인데. 예. 그리고 달러 패거제 플러스 정부 지출을 확 줄이면 인플레이션은 한 방에 잡힌다.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 그렇긴 해. 예. 그러면서 달러 패거제를 실시하는데 중앙은행이 왜 필요해? 중앙은행을 난 폐지해버리겠어. 없애버리겠어.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기준금리다. 시장이 알아서 맞추는 거지. 그거를 내가 우리가 뭘 해? 그냥 미국 패거제 시키면 거기 맞춰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지. 패거제를 하면 통화 정책을 할 필요가 없나? 사실은 그냥 기계적으로 해야죠. 기계적으로. 미국이 금리 올리면 우리도 올리고. 무조건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내리고. 홍콩이 그렇게 돼 있지. 네, 무조건 기계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지키려면 사실은 노하우가 꽤 필요하죠. 그렇지. 미국이 경기 좋아서 올렸는데 우리도 그럼 경기 좋아야지. 안 그러면 우리는 힘들지.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한머니가 들어와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재무부에서 한 개 과 정도에서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 기계적으로 하면 되지. 이거를 무슨 뭐 앉아가지고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건 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게 맞지. 장기 매매 그거 왜 기부에만 의존해? 장기 매매요? 예.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하는 거지. 네, 그냥 시장에서 거래되는 뭐 콩팥 하나 가격 얼마. 와 그래요? 예. 그래. 그다음에 뭐 아이들 안 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콩팥이 콩인 줄 알았다. 그다음에 이제 유아 아이들도 이제 뭐 내가 예쁜 애 데려가서 집에서 키우겠다 생각하면 나 키우기 어려운 집이 있으면 그것도 시장에서 그냥 돈 주고 거래해. 그거 왜 막어 국가가?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규제 다 없애라. 네, 시장에 맡기면 다 돌아가게 돼 있어. 네. 네? 네. 그래서 총기 소지? 당연히 허용이지. 유일하게 금지하는 거는 이제 낙태. 낙태는 금지예요? 네, 낙태는 이건 시장에 맡기면 안 되지. 라는 거 하나고. 그래서 기후변화 그런 거 다 음모론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게 비슷하게 드는. 어디선가 본 듯한. 어디서 본 듯한. 그렇죠. 제일 존경하는 사람 트럼프.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 세계가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예비 선거에서 1등을 했다.
라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녹아내리고 있던 페소가 하루아침에 18%가 그래서 이렇게 폭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공식 환율이 지금 360 페소 정도 될 거예요. 네. 근데 암시장 가면 한 700 넘게 줘야죠. 달러당?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부랴부랴 기준금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8%로 페소와 폭락을 막기 위해서. 예. 그래서 118%를 했구나. 우리도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중앙은행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실 뭐 이 페소 가치를 왜 떠받쳐 그냥 놔두지. 사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뭐 118%나 135%나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 90%인데도 폭락하는 페소화를 예. 118 만들면 그게 살아나냐? 살아나냐. 사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IMF는 사실 이번 달 2023년 8월 달이 매우 중요한 달이거든요. 왜요? 지금 IMF가 IMF 최대 고객이 지금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이제 국제금융을 이제 주기로 했는데 IMF가 이제 한 번에 안 주잖아요. 이제 마일스톤이 있잖아요. 이거 달성하면 얼마, 이거 달성하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번에 이제 75억 달러 승인이 나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페소 가치도 맞춰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외환 보유고도 유지를 시켜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75억 달러,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30억 달러 뭐 더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은 거 그냥 한 방에 106억 달러 그냥 다 달라라는 건데 IMF는 지금 이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한 180%? 아이고야. 네, 정도 예상이 돼요.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 저 체감은 훨씬 더 되겠지. 뭐 이 정도 되면 체감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연간 180%.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IMF가 돈을 그냥 무조건 계속 빌려주는 게 아니고 원래 빌려줬던 거는 일부 갚고 그러면 갚은 거를 뭐 이를테면 20억 달러를 이제 갚으면 요번에 뭐 70억 달러를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아르헨티나는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생명줄은 어디냐면은 중국이에요. 중국이 수압 라인을 개설해 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100억 달러까지 쓸 수 있도록 개설해 줬어요. 그래서 중국 그 수압라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빼가지고 IMF에 갚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준비금, 외환 보유고 이제 기본 이제 지금 한 70억 달러 정도 채워놓고 있거든요. 근데 80억 달러를 채워야 돼요. 근데 80억 달러를 채울 때 이 IMF 기준은 여기 수압 라인으로 채워놓으면 안 돼요. 순수하게 니네 돈을 채워놔야 되는.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 지금 채워놔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막 필사적으로 이번 IMF 이걸 받아서 어떻든 간에 숨통 트이고 그다음에 이제 막 개통된 저 가스 이런 거 주변 국가들한테 이제 계약 받아가지고 목돈 땡겨오고 해서 올해만 잘 넘기면 24년, 25년 되면 그래도 얼추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엉뚱한 이제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왕창 이제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실제로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중앙은행 폐지 이렇게 되면 또 한 번의 이제 거대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렇겠네. 예, 일본이 이제 그 동안에 30년 동안 여러 가지 실험들 많이 했었고 미국도 이제 뭐 그 양적 완화를 비롯한 실험들 많이 했는데 멀쩡하게 있던 나라가 중앙은행을 한번 없애고 시장에 맞춰서 모든 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보는 이제 공약을 여러분한테 주던 수당 다 없애겠습니다가 공약인데 예. 만세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만 망하는 거는 못 그래 우리는 좀 이런 것 좀 없애야 돼 라는 생각들을 다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뿐만 아니고 다 망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해봐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적어도 3분의 1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본선거 때 1차 선거, 2차 선거 때 이제 어떤 이제 상황이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죠. 야당 연합이라고 나온 사람도 그래? 이 공약이 먹혀? 그럼 나도 그렇게 그럼 할게. 나도 미투. 이렇게 이제 나갈 수도 이제 있는 거죠. 치안도 안 좋죠? 치안은 그래 좀 낫나요 여기는? 치안 뭐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죠.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이 치안이라는 것들은 좋으려면 이제 시스템이 잘 갖춰지던 아니면 이제 누가 총칼 들고 확실하게 하던.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니카라과 가봤더니 생각보다 치안이 괜찮다. 막 밤에 막 11시, 12시 돼도 막 돌아다니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경찰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내전 기간 동안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다 직결 처분을 해버려가지고 범죄자가 없다. 뭐 훔치는 놈 있으면 쏴 죽이고 뭐 사람 뭐 죽이면 너도 죽어. 그리고 이제 죽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쪽에서 한 10몇 년 하고 나니까 거기 지금 그 나라 어디지? 그 죄수들 그 일렬 정대로 쭉 해가지고. 저기 엘살바도르. 네, 엘살바도르 같은데 보면은. 거기도 좀 치안이 좋아졌을 거야. 거기 살인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급전직하했겠지. 급전직하에서 500명에서 400명, 10만 명 중에 이제 뭐 그런 거죠. 미국이 이제 100 몇십 명인데. 야, 근데 아르헨티나는 진짜 연구 대상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진짜. 세계에는 자본주의, 이제 사회주의. 일본, 아르헨티나 이 네 가지의 경제 시스템이 있다. 예, 옛날에 어떤 훌륭한 경제학자가 이런 말씀하셨다고. 일본은 왜요? 일본은 이제 자본주의냐 저게 국가 사회주의와를 섞어놓은 듯한. 섞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기 한참 전이니까. 예, 저게 무슨 자본주의야? 그냥 일본식 시스템이지. 일본식 시스템이지. 아르헨티나 저건 자본주의도 아니야. 아르헨티나식 시스템. 아르헨티나 시스템이지라고 말할 만큼의. 근데 어떻든 간에 그렇다고 아르헨티나가 폭망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망하더라도 아르헨티나 나라가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진짜 이게 보컬복인 게 우리 먼 친척 중에 거의 동시대에 미국으로 이민 간 집이 있고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집이 있거든. 저도 어릴 때 친구들 많이 갔어요. 와, 지금 있잖아. 어디가 좋아요? 이거 말 하나만 하지. 그런데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사람 중에 현명한 사람들 다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걸 못한 사람들은 뭐 유일한 저게 저 메시 얘기를 할 때 그때만 잠깐 기분 좋고 그 메시는 지금 미국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 그 사회가 이렇게 같이 발전을 해야 개인들도 이제 거기서 뭔가를 기회를 찾는 건데. 아르헨티나 같은 데는 이제 각자 도생이 많은 거고요. 실제로 이제 남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좀 밥술이나 뜨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이중 국적, 삼중 국적 되게 많으니까 그냥 훌쩍 떠서 유럽, 뭐 스페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미국 가고 싶어 하는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어떨까 싶긴 하지만 또 그래도 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또 낙천적이잖아요. 이 남미 국가들은 대한민국 같았으면 벌써 여러 번 나라가 뒤집어졌죠. 절단 났지. 예. 근데도 어떻든 간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축구 이기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쇠고기 먹으면서 용서되고 와인과 쇠고기를 먹으면서 좀 어려운 시간을 잘 버티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만 참 신기한 나라죠. 네. 대선 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언제 대선이라고요? 언제쯤 올해 하반기 이제 말입니다. 보면. 올해 말에. 어떤 후보가 부상해갖고 여론조사 1등 달린지 이런 거 잘 보면서. 그래서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이제 트럼프를 존경하는 우리 이제 밀레이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다시 또 봐라. 서로 영향을 또 줄 수가 수도 있는 거죠. 콩팥 그냥 자유롭게 거래하는 건 좀 그렇다. 콩팥도 아니고 콩팥을. 아르헨티나가 더 나빠질 건 없잖아요. 여기서 베네수엘라 수준까지 갈 수도 있죠. 듣는 베네수엘라 기분 나쁩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요즘 바닥을 좀 친 것 같습니다. 듣는 베네수엘라 기분 나빠요 지금. 뭐 사실은 사실이지 뭐. 네. 베네수엘라까지. 볼리바르.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총 들고 나와서 서로가 시가전 벌이고 그러진 않잖아요. 아르헨티나는. 네, 아르헨티나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주머니를 채워주고 나를 배고프게 하지 말라. 그거를 놓고 이제 서로가 갈등을 벌이는 거지. 어떤 이념을 가지고 막 이러진 않는 거죠. 리튬이 그렇게 많다는데. 어디가? 리튬. 아르헨티나에? 아니 포홀 그 리튬이 아르헨티나에 있잖아. 그렇죠. 없는 게 없구나.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래서 3% 직원들도 거기 갔다 왔잖아. 거기 그 리튬 공장 같은 거 좀 잘 지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면 괜찮을 게 아니 뭐 소고기만 팔아도 가스도 있어, 소고기도 있어, 리튬도 있어. 가스 팔고 소고기 팔고 콩 팔고만 해도 제가 봤을 때 4,500만 국민. 우리 같으면 벌써 양극재 공장 한 10개 지었을 거야. 그지? 그럼.
아유, 뭐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리튬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는 양극재로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옆 나라이죠. 브라질에 대해서 옛날 드골 대통령이 말했던 게 남미의 어떻게 보면 참 뼈아픈 이야기죠. 코멘트죠. 브라질은 드골 대통령이 했잖아요. 브라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능성이 많은 나라다. 가능성만 있는 나라라. 이렇게 말한 게 사실 되게 욕이죠. 보면 욕인데 남미가 어떻게 보면 그게 틀렸어라고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브라질은 어떻든 간에 그래도 다시 좀 궤도를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지금 저 무적행을 그게 이제 브라질 룰라가 아마 그럴까. 프랑스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프랑스가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현재 보면 이게 맞아? 싶은 통계를 보여줍니다. 지난 2018년 이후에 GDP 보면 독일보다 2배 이상. 몰랐어요? 예. GDP 성장률로 보면 성장률로 따지면 그래요? 독일보다 2배 수준이에요. 신기하네.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를 비롯한 뭐 뭔가 새로운 산업 계속 현재 서유럽 지역에 공장 짓고 이제 산업 전환은 본격적으로 꾀하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프랑스예요. 프랑스 덩케르크에 그 저기 배터리 공장 기가 팩토리 짓고 지금 르노가 이제 전기차 전환 나서고 있죠. 덩케르크 그 영화 그 덩케르크. 예,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자녀 보육이 문제다 어쩌다 뭐 그러니까 이제 만 3세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식으로 더 연령을 낮췄죠. 그러니까 뭐 맨날 삐그덕거리고 맨날 시위하고 맨날 불타는 것 같은데 그래요. 또 꾸역꾸역 돌아가다가 또 프랑스예요. 마크롱이 괜찮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미지로 보면 아르헨티나나 프랑스나 맨날 불타고 맨날 시위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한쪽은 누군가는 우리 사회 국가가 어디로 나갈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꾸역꾸역 그 방법을 이제 밀어붙이면서 할 일은 하는 거고 한쪽은 못 하는 거고 그런 거고 막 그 할 때가 성장률이 제일 좋았어. 다음에는 그럼 한번 우리 프랑스 한번 또 가봐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전 국민이 그렇게 싫다고 시위를 하는데도 미래를 위해서는 내가 선거 떨어져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저렇게 밀어붙이는. 그러니까 뭐 제일 큰 차이는 그거 같아요. 이제 쉽습니까? 그 공무원이 되겠다고. 초등학교 때부터 막 새벽 1~2시까지 문제집 풀고 과외 받고 그 생활을 10년씩 버티는 나라하고 학교는 왜 가? 라고 생각하는 나라하고 차이는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제일 프랑스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예. 공무원 되려고 하는 나라가? 그 애골 그랑제골 들어가려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수학 문제 풀어야 돼요. 과외 받고. 우리보다 더 합니다. 그 이제 고위 공무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9급 공무원 이런 거 아니라. 예. 약간 그 고시 비슷한 느낌의. 고시예요. 예. 입학하면 고시 합격.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어떤 나라로 저희 추억을 소환해 주실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아르헨티나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입관을 갖고 있다가 2주 전에 52주 신고가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회사가 많이 바뀌었네. 52주 신고가. 이렇게 우리가 캔슬링을 하다 보면 야, 참 좋은 회사구나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경우가 있는데 캔슬링. 어떤 기업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더 강력하게 돌아온 기업 탐정 체슬리 시즌2. 꾸준히 기업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석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기르시면 반드시 투자의 고수가 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 방법에 저희가 항상 체슬리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앱 혹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통해 지금 바로 합류하세요.